자, 우리 이번에 2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2번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전형적인 가천대에서 가장 잘 내는 유형 중에 하나죠. 로피탈 정리 이용하는 겁니다. 로피탈 정리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문제 봅시다. F'27 이거는 9분의 1일 때 리미트 x가 3으로 갈 적에 x-3분의 fx 세제곱 마이너스 f27이라는 이 문제를 푸는 거네요. 자, 그냥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로피탈 정리는 가천대에서 가장 잘 내는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기본이 뭐죠? 여러분, 로피탈 정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아주셔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쌤이 그 테마별로 정리하는 그 내용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방법을 합시다. 자, 리미트 x가 만약에 a로 간다고 쳐요. 이렇게 될 때 요것이 미분 계수의 정의인 거 다 아시죠? 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얘가 분모 분자를 동일하게 x에 대해 미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그냥 1 돼버리죠. 얘를 x에 대해 미분하면 f' x가 되는 것이고요. fa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0 돼버려. 그죠? 따라서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그냥 f'a랑 값이 나오는 것이 로피탈 정리예요. 그럴 거 없어. 뭐합니까? 분모 분자를 x 또는 이게 만약에 h가 0으로 갈 적에는 h에 대해 미분 후 대입하는 겁니다. 숫자 대입하는 것이 로피탈 정리야. 자, 그대로 풀자.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얘를 가지고 먼저 할 일은 x에 대해 미분하는 거지. 그러면 분모 같은 경우는 그냥 1로 되고요. 분자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합성함수야. 합성함수에 대해서 미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합성함수 f, gx. 즉, x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합성함수야. 오직 x만 여러분 그냥 함수예요. 그럼 여기다가 미분한다고 치면 첫 번째 할 일은 먼저 겉미분을 해야지. 겉미분. 겉의 것을 미분해. 그 다음 뭐합니까? 안의 것을 한 번 더 미분하는 것은 아주 기본 공식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푼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얘를 먼저 겉미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f'x 세제곱. 자, 그대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안의 걸 한 번 더 미분한다. 그러면 3x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f27이라는 것은 숫자를 대입하는 거 다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0으로 미분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을 대입한다. 3을 집어넣으면은 3, 3은 9, 3, 27. 그리고 f' 얘 같은 경우는 3을 집어넣으면 27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다 9분의 1을 집어넣으면 정답은 3 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풀이는 한 2줄 내지는 1줄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예요. 밑에 수능 특강 문제 볼까요? 수능 특강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되게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동일하게 출제가 된 문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그냥 숫자만 바꿔서 문제를 만들었던 문제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만들어졌네요. 얘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 왔어. 자, 됐죠? 오케이. 그럼 얘를 똑같이 동일하게 x에 대해 미분한다. 그러면 분모는 1. 방금 전에 봤죠? 얘는 겉미분, 속미분. 그대로 fx제곱 프라임, f 프라임, 죄송합니다. 겉미분, 속미분. 얘 미분하면 0.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은 4. 얘가 4가 되고 얘가 f4가 되니까. 문제, f 프라임 4가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f 프라임 4가 얼마나 나왔냐면 4라고 나왔어. 그래서 정답은 16이 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위의 문제는 답이 3번이고요. 아래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은 16 대가 3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칩시다. 그 다음 23번 문제를 보면 23번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위에 거는 적성고사 문제고요. 아래 두 문항 같은 경우는 교과서 문제예요. 교과서 문제. 거의 동일하죠. 그 다음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문제의 주제는 개수찾기라는 주제로 매우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상수항이 상수항이 존재한다는 말, 이 키워드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방법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자, 상수항 존재. 이게 키워드죠.
여러분 요 키워드를 정확히 보실 줄 알아야 돼. 존재. 그럴 때 뭐 n을 구하는 거네요. 자연수 n을 구하는 문제. 자,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이 문제에서 첫 번째 할 일이고 k를 통해서 상수항까지 구하는 거네요. 이렇게 구하는 거네. 됐죠? 오케이. 키워드는 상수항 존재란 말이 키워드예요. 이 키워드 놓치면 안 된다. 항상 수학은 키워드를 보고 나서 내가 무엇을 행할지, 행동, 어떤 그런 그 방식이 좀 떠올라야 돼요. 근데 문제를 보자마자, 아, 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푼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이 문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주제는 뭐냐? 개수 찾기에 대한 이항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예요. 그럼 개수 찾기는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자, 1단계. 1단계 뭐래요? 1단계는 당연히 일반항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일반항. 여러분. 일반항을 써야 돼. 일반항 공식이 뭡니까? a 플러스 b의 n제곱이라는 이항에 대한 정리가 있죠. 이항에 대한 전개.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일반항이요, 일반항. 이거 표현할 때 원래는 시그마를 써주잖아요. 이렇게.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주게 되고. 그 다음에 nc 아래 a의 r제곱 또는 n-r제곱 상관없죠. 그 다음에 b에 이렇게 써주는데 일반항은 얘를 말하는 거잖아. 얘를 써줘야 돼요. 그 다음 2단계는 뭐라냐면 2단계에서는 숫자와 문자를 분리합니다. 분리하는 게 두 번째 할 일이야. 그런데 원래 3단계는 대입합니다. 원래 3단계는 대입하는 거지만 이 문제 상수항 존재라는 말 때문에 이거는 풀이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2a는 3b라는 구조가 나와. 자, 여기 여러분 해야 될 것입니다. 2a는 3b라는 이런 구조가 나온다고 치면 얘는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배운 거야. a는 3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고 b는 2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야. 그냥 단순한 그냥 그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a는 3k가 되는 것이고요. b는 2k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문제를 푸는 그냥 기본 공식이야.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봐. a에다가 만약에 3의 배수인 1을 집어넣어봐. 1. 그럼 2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만약에 1을 집어넣으면은 b는 2가 돼. 따라서 2, 3은 6. 3, 2는 6 똑같아져요. 2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2를 집어넣어도 6 되는 거죠. 6 집어넣으면 2, 6에 12. 그 다음에 2, 4가 되는 거니까 3, 4, 10이 돼가지고 항상 값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최소값은 뭐가 되냐면은 K가 1일 때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A는 3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야. 당연히 B는 얼마일 때? 2일 때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만약에 정리한다고 치면 얘는 3, 6, 9 이렇게 나가는 숫자고요. B 같은 경우는 2, 4, 8 이렇게 나가는 숫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계로 문제를 푼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에서는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개수 찾기의 문제는 1번, 2번, 4번으로 해가지고 3단계로 문제를 풀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 가운데 있는 3번을 알아야 됩니다. 3번이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럼 문제를 보자마자 우리 1단계를 씁시다. 1단계 어떻게 한다? 일반항을 정리한다. 일반항은 NCR이에요. 지금 N도 모르고 R도 모르기 때문에 NCR 적어.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한다? X제곱이 있고요. 이게 A가 되는 것이. 그 다음에 B를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X분의 2는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 되는 거 기본이죠.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N과 N-를 써야 되는데 주로 복잡한 거에다가 L을 써줘요. 여기다가 N-를 써주는 게 첫 번째 1단계야. 됐죠? 그 다음 2단계. 2단계는 숫자랑 문자랑 분리한다. 요렇게가 숫자야.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R제곱도 숫자인 거 알겠죠? 요렇게 숫자를 만들었어. 그 다음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이제 문자를 정리하는 거죠. 자, 문자는 X의 2N-2R 되는 것이고요. 얘는 X의 마이너스 R제곱이 돼서 요거를 한 번 더 이쁘게 정리하면은 X의 2N-3R 돼버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방금 전에 말했지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우연찮게 2N-3R은 0, 상수항 0 되는 거죠. 0. 0이기 때문에 2N은 3R 나왔죠. 따라서 N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3K가 되고 R은 2K가 되는 건데 제일 작을 때 최소값을 K라고 했으니까 얘는 3, 6, 9 요렇게 나간 숫자에서 3의 최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n은 3이야. 그래서 k가 3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대입한다. n은 3이면 r은 2가 되는 거겠지? 이거 대입하면 끝이야. 자, 4단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3c 2가 되고 마이너스 2의 r제곱, 2제곱, 요것이 상수항이죠? 이 자체가 x 0제곱이니까 어차피 얘가 상수항 돼버리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3c는 3이고요. 마이너스 2제곱은 4니까 정답은 12가 되는. 이것도 뭐 교과서에 워낙 많이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니까 여러분 아래 문제까지 다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합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한번 봅시다. 밑에는 이제 미래의 교과서 문제고, 뭐, 천재 교과서 문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쭉 풀어볼게요. x의 7제곱 플러스 x의 4제곱분의 1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똑같네요. 상수항 나올 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연수 n을 나열시켰네, 작은 것부터. 그럴 때, 시그마 k 1부터 10까지 ak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아까 말했던 여기서 일반항이 구해지는 겁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1단계. 어떻게 해라? 일반항을 정리해라. 요렇게 나눠주고, x 4제곱분의 1은 x의 마사로 써주는 센스. 그 다음에 r이 어디에 들어가냐? r은 항상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n-r 들어간다는 아까 말했죠. 그 다음에 숫자랑 문자를 분리하면서 바로 정리할게요. 그럼 문자는 요거 두 개를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x의 7n, 그 다음에 마이너스 7r, 마이너스 4r이니까 마이너스 11r 되는 것이고요. 요것이 0 될 때가 상수항이죠. 자, 아까 말했지만 3단계에서 뭘 한다? 그렇죠. 7n은 11r 되는 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n은 11k가 되고, 그 다음에 r은 7k가 되는 거 아까 말했는데, 요 놈이 ak래요. n이 제일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A1, A2, X니까 이것이 AK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이제 뭘 한다? 시그마, 임대 좀 달랐죠? 그냥 1부터 10까지 AK를 구하는 거네요. 자, 이거 집어내면 끝나잖아.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11K 요거잖아. 그냥 시그마 공식을 쓰면 되는 거네요. 이게 조금 더 좋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11 곱하기 시그마 k이기 때문에 2분의 n 플러스 1 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답이 나오겠죠. 자, 답은 55 곱하기 11이기 때문에요. 답은 605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 아래 문제 볼까요? 아래 문제 같은 경우도 똑같은 문제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풀게요. 요거는 이제 천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네.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2에 이거의 n제곱 전개식 n 최소값 구하는 거네. 사실 이 문제가 위에 있는 요 가천대 기출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숫자만 좀 바꿔서 문제 만들었죠? 좀 간단하게 빨리 풉시다. 자, 1단계 뭘 해라? 일반항을 정리해라. 자, nc 아래 x의 5제곱에 방금 봤지만 여기다 n-을 써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2제곱에 n제곱 써주게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숫자랑 문자를 분리하자. 이번에 마이너스 2 n제곱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ncr을 써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x, 문자를 만들면 문자는 5n, 마이너스 5r, 마이너스 2n이니까, 3n.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r 돼야죠. 아이고, 왜 이러냐. 그니까, 5n, 미안해요. 5n, 마이너스 5r,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7r. 됐죠. 그래서, 5n은 7r이니까 제일 작은 n은 7 되는 거 알겠죠? 7 더하기 7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답이 7 되겠죠? 이것도 쉬운 문제였었고, 마지막 수능 특강 문제 볼까요? 이게 수능 특강이 레벨 3 문제네요. 레벨 3 문제 가지고 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레벨 3도 가능하면 다 풀어보는 게 좋고요. 너무 복잡한 문제들은 좀 빼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것들 여러분들 해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마지막 문제. 2x의 제곱 플러스 x분의 1의 n제곱의 전개식의 상수항 존재할 때
똑같네요. 자연수 n의 최소값과 그때의 상수항을 구하는 문제. 자, 됐죠, 이제. 그대로 씁니다. 방법 그대로 일반항을 정리합니다. 여기에 n-r 들어간다고 아까 말했죠. 그 다음에 얘가 x의 마이너스 1제곱에 r제곱 써주게 되면 되고요. 두 번째 숫자. 숫자는 2의 n-r 곱하기 ncr이 숫자고요. x는 문자는 2n-2r 그리고 마이너스 r이니까 3r 이렇게 됐죠? 그러면 2n은 3r이니까 이제 됐죠? n은 3k r은 2k가 되면서 제일 작은 건 3 하고 2 그래서 두 개를 잠깐만요. 상수항이 존재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n은 3 그지? 상수항을 구하는 거네. r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따라서 이거 여러분 n은 3이고요. 그때 상수항을 구하니까 r은 2가 돼서 여기다가 대입한 요 값이 답이네요. 잘 읽어야지. 상수항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에 n 빼기 r 3 빼기니까 1제곱 곱하기 ncr이야. 3c2가 되면서 2 곱하기 3 해가지고 6 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정답은 6이네요. 상수항을 구하는 겁니다. 최소값 cp. 그 3과 6을 더한 a 플러스 b는 3 더하기 6이 9라는 답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항 정리의 전개식에서 계수찾기 문제는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킨 거죠. 딴 것 없어. 상수항 존재하는 키워드 하나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런 식을 잘 아시면 이런 것들도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 줍시다. 25번 못했는데 25번이 좀 골 때리는 문제였어. 25번은 사실은 이거 좀 실수하기 좋은 거고요. 자, 가천대가 이렇게 낸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십시오. 약간 좀 약실한 문제예요. 약실한 문제니까 여러분 조심해서 항상 이런 거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쉽게 풀지 마시고요. 함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t, f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즉 여기서의 미분 개수가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진 거지. 그럴 때 방정식 fx는 0의 모든 실근의 합. 자, 실근의 합 동그라미 치세요. 실근의 합이 키워드예요. 실근의 합이에요. 여기 여러분 키워드야.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실근의 합이란 말이 키워드예요. 자, 실근을 찾는 거지 근의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보면 이게 이 개념인데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에서요. 여러분 세근을 알파벳 감마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세근의 합쓰는 공식 요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자, 다 알잖아.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내가 세 실근의 합이라 그러지 않고 세 근의 합이라 그랬죠. 여기가 두 개가 허근이 나오더라도 알파벳 허근 나오더라도 성립하는 공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1 플러스 i 그럼 당연히 켤레근은 1 마이너스 i가 되고 나머지 뭐 알파로 놓으면 당연히 a, b, c, d가 실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실근의 합이 아니라 근의 합이에요. 세 근의 합이야. 그러면 실근의 합을 구할 때는 실근이라는 것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함정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기 좀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1번. 얘를 먼저 적분해야 되겠지. 적분하게 되면 fx로 바로 적분합니다. x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 버려.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2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원래 c가 부정적분인데 문제에서 원점을 지난데 0 되는 거죠. 됐지? 이거는 0의 실근의 합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근의 합으로 문제를 풀면 2가 나오지. 근데 이게 답이 틀렸다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합시다. 자, 두 번째 주의 실근을 직접 구해보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실근을 구해보는 걸로. 자, 그래서 먼저 방정식을 풀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지. 자, 인수분해 하자. 자, 마이너스 x로 묶어.
자,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2x 플러스 3은 0 되고, 당연히 여기서 근이 하나가 나오죠. x는 0 나와.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요거 인수분해도 잘 안 되지만 얘를 근을 구하려면 판별식 쓰는 거죠. 판별 써보는 거지. d' 써봅시다. 그래서 b' 제곱을 하면 1, 마이너스 h 하면 3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허근을 가져. 얘가 허근이야, 허근. 가짜 근이 두 개가 있고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정답은 실근의 합, 실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0 나온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답이 이가 아니에요. 요거 실수하기 좋은 문제였었어. 자, 아래 문제는 쉬우니까 아래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26번도 뭐 전형적인 문제죠. 이것도 되게 쉬운 거니까 빨리 할게요. 자,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보다시피 이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 대한 식이 하나가 나오는 거네요. 항상 문제 읽으면서 내가 뭘 할지를 잘 찾아내야 돼. 자, 나에서는 리미트 x 0으로 가니까 은꼴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x분의 f'x 동일한 구조네. 다에서 f0은 0이래요. 일단 f1을 구하는 거네. 결국은 fx를 구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정리합시다. 이 문제에 대한 개념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과 음꼴의 결합 문제죠. 보다시피 가 같은 경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그쵸? 나 같은 경우는 0 집어넣으면 0분의 0꼴, 음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단계가 당연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먼저 쓰는 거야. 퍼스트.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계산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계산은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fx의 개형을 알 수 있어. 개형. 즉 최고차 항만 알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음꼴이 중요하죠. 음꼴. 항상 여러분 함수의 극한에서 음꼴이 가장 중요해요. 뭐 음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유형 아닙니까? 로피탈 정리도 마찬가지고 미분계수도 마찬가지고 다 음꼴이죠. 음꼴의 풀이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문제를 풀어. 자, 첫 번째는 분모가 0으로 가면 반드시 분자 또한 0으로 가야 된다는 걸 이용하는 건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미정계수를 구할 때는 A, B 문자가 정해지지 않는 그런 계수를 구할 때는 당연히 이것 이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원래 원칙은 인수분해 후 약분하는 게 원칙이지. 근데 인수분해 약분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로피탈 정리를 이용하는 게 좋아. 단 루트가 있으면 루트가 보이는 경우 로피탈 정리를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문과학생들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루트가 보이면 얘는 당연히 뭐 한다? 유리화 시킨다 밖에 없죠. 그래서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단계 항상. 됐죠? 자, 1번. 그러면 1단계 f'x의 개형이 바로 나온다. 얘가 3으로 수렴하려면 얘가 최고차항이 똑같이 3x제곱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요까지는 알아. 그 다음에 1차항이랑 상수항은 알 수가 없어. 됐죠? 자, 2단계 이제 뭘 하냐면 음꼴에서 얘를 대입했다고 칩시다. 거기다가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대입했다고 치고 첫 번째 이거 이용합시다.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는 걸 이용하자고요. 그래서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 또한 0 대입하면 0으로 가기 때문에 b 또한 빵인 거 바로 구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로피탈을 쓰려고 그래요. b가 빵이야. 사실은 얘는 그냥 인수분해 약분이 되긴 하지만 로피탈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로피탈 바로 씁시다. 분모가 1로 가고요. 분자를 미분하면 6x 플러스 a가 되죠. 여기다 0 집어넣어. 그럼 그냥 a인 거야. 이 값이 2라는 것까지 확인했어. 근데 이제 fx를 구하는 거니까 f1을 구하는 거니까 fx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fx를 구하려면 당연히 얘를 적분해야 되겠죠. 적분. 자, 적분하면 fx는 얘를 적분하는 거잖아. 3x제곱 x세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a가 집 2니까 적분하면은 x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b가 0이니까 그냥 0이야. 그 다음에 상수항이 지금 또 이 c가 나와야 되는데 f0은 0이니까 여기 또 0 돼버려요. 이게 답이네. 그러면 정답은 f1 구하는 거니까 f1은
1 플러스 1 해가지고 2가 되는 그런 문제죠. 이것도 쉬운 문제입니다.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과 음꼴 결합하는 문제들은 뭐 전형적으로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래 문제도 어렵지가 않아요. 아래 문제 넘어갑시다. 그냥 정답은 13이라고 기록해 놓으시고요. 13이니까 여러분 풀어보시면 아주 쉽게 나올 겁니다. 이거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좀, 가천대가 되게 좋아하는 유형 중에 하나죠. 무슨 얘기냐면은, 어떠한 식이, 이렇게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식에 대한 부분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찾아야 돼, 식을. 식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의 목적은 fx를 구하는 거죠. 완전한 fx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의 말이 나와 있죠. 이거. 우함수 모르면 안 되지? 자, 우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극대극소가 보여. 그럼 당연히 뭘 합니까? 극대극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얘를 미분해야 되겠지. 요거 두 가지 행위를 하는 거야. 자, 우함수는 당연히 여러분 짝수차 함수만 되는 거죠. y 대칭 함수는 짝수차 함수야.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짝수차만 있도록 만드는 게 이 문제를 할 일이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여기서의 그래프 개형까지 여러분 그리고 와서 문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읽고 나서 해야 될 것이 보여야 돼. 마지막 결국은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겠구나. fx의 식을 구하는 거겠구나까지 아는데, 그 다음에 뭐 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요 가하고 나를 이용하는데 가는 fx에 대한 어떤 그런 가장 기본 개형. 나는 미분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자, 시작합시다. 자, 1단계. 뭘 한다? 먼저, 우함수이기 때문에 fx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죠.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이제 b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를 한다. 2단계는 극대극소를 갖기 때문에 얘를 당연히 미분하는 거지. f'x는 0일 때가 극도값이잖아. 극대극소를 갖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빵일 때 극대극소를 가져요. 자, 여기서 좀 하나를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풀려 그러면 먼저 마이너스 2x로 묶어주는 건 기본이죠. 그 다음 요거를 2x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a라고 해줘. 그러면 x는 0하고 x제곱이 2분의 a이기 때문에 x는 풀마 루트 2분의 a가 나오는 것까지는 알아. 얘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세 번째 제일 중요해요. 결국 이 문제의 목적은 뭐냐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원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여러분 a가 0보다 크겠죠. 아래 있으면 0보다 크다는 것은 기본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a와 그 다음에 0과 루트 2분의 a를 딱 지나면서 3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도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이 f'x의 그래프잖아요.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보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증가, 감소가 되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증가, 감소가 되는데 얘가 우함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함수라는 얘기는 y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좌우가 대칭되는 그림이 돼야 되겠죠. 그럼 요 그래프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실 정리하고 싶은 게 뭐였었냐면요. 4차 함수의 개형이 보통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뭐 둘,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나와가지고 셋, 4개라고 치면은 얘 같은 경우 3개가 전부 다 우함수 2개가 안 되는데 이거 2개는 될 수가 없지. 그럼 얘 아니면 얘인데 보다시피 극대란 극소를 갖기 위해서는 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그래프 4개 중에서 얘밖에 안 되는 게 있구나. 당연히 얘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이제 반대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문제를 보자마자 개형 자체가 보이지 않으면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풀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그래프 개형까지 떠올라야 돼요. 자, 이제는 뭘 하냐. 이제 극대 극소라 말 때문에 우리 구합시다.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극대값이 8이래요. 됐죠? 그래서 뭐 요거랑 이거랑 똑같으니까 두 개 다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지 말고 하나만 대입해서 문제 풀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그래프까지 그렸고
네 번째 할 일은 F0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0을 집어넣는 값이 바로 마이너스 1 되는 것은 기본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F, X에다가 루트 2분의 A를 집어넣는 값이, 요것을 집어넣는 값이 문제에서 8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 계산을 좀 할 공간도 별로 없고,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루트 2분의 A를 4제곱하게 되면 그냥 2분의 A의 제곱이 되는 거죠. A를 제곱한 게 2분의 A니까. 4분의 A 제곱 돼가지고 계산하시면 A가 2개가 나올 거야. 그런데 양수가 되니까 A는 6 나옵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A는 6 나와. 자, 이제 마지막 할 일은 뭐냐면 여기서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잘 봐야 돼. 얘가 3이야. 얘가 6이야 참. 그러면 얘는 루트 3이죠. 루트 3은 대략 한 1.7 정도가 돼. 근데 우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0부터 2분의 3까지래. 그럼 이 그래프는 x가 0부터 가다가 여기서 끊겨야 됩니다. 1.7보다 작은 값이, 요 값이 여러분 1.5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5, 2분의 3. 그 최대값을 구한다 그러면 당연히 f 2분의 3을 집어넣는 게 답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2분의 3을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16분에 119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계산 같은 거 생략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됐죠? 이 문제의 목적이 뭔지 알겠지?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거는 우함수란 걸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함수. 이게 핵심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게 복잡해 보여도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자, 아래 문제 봅니다. 이 문제는 이게 추가가 됐죠.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에다가 요게 추가가 됐죠. 요게. 요 부분이 뭘 말하는지 보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으면 됩니다. 첫 번째 할 일은 당연히 fx를 방금 뜻이 우함수니까 최고차 계수가 1이야, 이번에는.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라고 놓고 나서 두 번째 하는 것도 당연히 이걸 미분해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거야. f'x는 4x의 제곱 플러스 2ax가 되고 세제곱이죠. 이건 빵일 때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2x로 묶어준다. 묶어주면은 얘는 2x의 제곱 플러스 그리고 a가 돼버린. 그럼 마이너스 얘는 x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a이기 때문에요. x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a이기 때문에 조심해. x는 0하고 그 다음에 풀마 루트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죠. 당연히 a는 음수가 돼야지만 이 안에가 루트 안에 값이 양수가 돼가지고 이 문제 성립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자. 자, 먼저 도함수부터 먼저 그리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a와 0과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a를 가지고 그래프를, 미안해요, 마이너스 2분의 a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자.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나가는 그래프고, 얘에 대해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감소 증가 감소 증가야.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되는 이렇게 정확하게 또 우함수입니다. y축의 대칭인 또 우함수가 되는 것까지 하시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f-인 f0이잖아요. 자, 뭔 얘기냐면 요 f0이 극대값이 3이야. 그럼 f-2도 여러분 마이너스 2일 때도 극대값이 3이겠죠. 그러니까 요 자체가 그림을 보여줘야 돼. f-2가 3이 돼야 되고 당연히 우함수이기 때문에 f2도 3 되는 거야. 그래서 식 하나가 나오는 거죠. 이 문제는 f2는 3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됐죠? 그래서 f0은 3이기 때문에 먼저 b는 3이라는 거 바로 구했어. b는 3이라는 거 바로 구했어요. 그래서 f2는 3 이용해가지고 또 a를 구하시면 돼요. 2 집어넣어. 2, 4, 4, 16 플러스 2, 4a 플러스 3은 3이야. 짝짝 지워주고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
됐죠? a가 마이너스 4래요. 마이너스 4니까 이 값은 루트 2가 된다. 루트 2, 2분의 2니까요. 됐죠? 그 다음에 0부터 4까지래요. 0부터 4까지니까 이 그래프는 0부터 이렇게 나가면서 그래프가 나오는데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할 일은 f2를 구하는 거네요. f 루트 2를 구하는 거네요. 이 문제의 목적은. 다섯 번째 f 루트 2를 구하시면 돼요. 자, 일단 다 아니까, a, b 다 아니까 구하시면은 정답은 그냥 마이너스 1로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조심하면 돼. 요 부분. 요 그래프에서 이 부분만 잘 해석하시게 되면 또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죠. 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복잡해 보여도 사실은 뭐 몇 가지 내용 자체가 많은 내용은 아니었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8번 보도록 할게요. 28번 같은 경우는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BQ 시각 T에서 속도가 있는데요. 자, 속도가 주어졌네. FT는 3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24라는 속도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GT라는 놈은 A로 속도가 나왔어요. 그럴 때 P하고 Q가요. 얘가 지금 P하고 Q에서의 속도예요. 얘가 시각 T에서 T는 B에서 한 번만 만난대. 한 번만 만난다. 한 번만 만난다는 말이 또 키워드겠죠? 자, 만날 때. 자, 만날 때란 말이 또 뭐 잘 나오는 키워드지. 이렇게. A를 구하라. 됐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속도의 식이 주어졌어. 속도의 식이 주어지는 것은 전부 다 적분 문제죠. 얘는 적분 문제야. 적분 문제. 즉, 적분에서 뭘 구하는 겁니까? 세 가지를 구하죠. 첫 번째는 위치, 두 번째는 위치의 변화량, 세 번째는 거리.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는 한 번만 만날 때니까, 당연히 뭐가 똑같아? 그쵸. 위치가 이제 같아에 대한 풀이죠. 자, 근데 한 번만 만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정식의 근이 이제 한다는 얘기인데, 일단 풀어보자. 적분이라고 해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속도가 나오는데 적분 안 하면 모르는 거죠, 이 문제를. 그럼 당연히 첫 번째 할 일은 얘가 적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분한 값에 똑같다라는 거죠. 위치가 똑같다라는 말은 적분값이 똑같다라는 거죠. 적분값이 똑같아. 자, 얘 적분하게 되면은 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24t 원점을 지나니까 C는 0 되는 거죠. 이거는 AT가 된다. 얘를 가지고 방정식 푸는 거지. 자, 바로 묶을게요. 자, 요거 두 개가 같이 있는 묶이는 거니까 T로 묶을게요. T로 묶고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24. 그 다음 마이너스 A가 된다. 그런데 당연히 여러분 T는 0일 때는 만나게 돼 있죠. 어차피 근이야. T는 0일 때는 그 이유는 시작이 똑같으니까 원점 출발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근이 한 개이면 되는 거죠. 한 개. 즉 다시 말해서 얘는 여기서 중근을 갖는 거예요. 중근. 됐습니까? 요는 0의 근이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0으로 문제 푸는 거다. 이게 다죠. 계산하시면 답입니다. D는 B의 제곱 81 마이너스 4AC 4, 46, 428, 96 플러스 4A가 빵 되는 거고 4A가 넘어가서 15가 되니까 A는 4분의 15가 되는 그것도 뭐 요거 하나만 정확히 알면 문제가 어렵지 않네요. 한 번만 만날 때에 대한 해석 어떻게 한다? 적분 문제인데 위치가 같으니까 적분이 같다라고 놓고 풀 때 근이 한 개밖에 없구나. 중근이구나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죠. 자, 아래 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답은 5번 나옵니다. 5번. 요거는 그냥 계산하시면 T값이 하나가 0하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3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수 없으니까 3만 되는 거죠. 정답은 3. 답은 5번이에요. 자, 29번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29번도 봅시다. 최고점 계수가 A래요. X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여기서 키워드는 fx가 2차 함수인데 얘가 x는 2에서 최대래. 자,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일단 먼저 적고 합시다. 문제를. 미안해요.
적고하자.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보다 무한대 꼴이겠네. fx 플러스 2 마이너스 fx의 값을 구하는 거네요. 이건 fx식이 바로 나옵니다. 요게 키워드죠, 요게 키워드야. 이차 함수의 식이 바로 나온다. 그래서는 fx는 최고점 계수가 a라고 했으니까 a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최대값 몰라? 그냥 b라고 놓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다죠? 오케이. 이렇게 놓고 나서 대입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자체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 왜 모릅니까? 그냥 바로 나오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점 계산한다. 자, 이게 또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합시다. 어차피 최고창 개수니까 필요 없는 것은 지웁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창만 보는 거죠. 여기다가 x 플러스 2를 대입하게 되면 a x 플러스 2는 0 되어버리죠. a x 제곱이 되고 플러스 b 적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얘 지워주고 ax 제곱도 지워지게 돼 있죠. 그리고 최고창만 보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4ax니까 4ax가 돼버리네요. 이렇게 최고창만 보는 거야. 지워지게 되면 그냥 답은 4가 되죠. a 값 구할 필요도 없는 거죠. a, b 구할 필요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바로 풀리는 거고 아래 것도 동일하게 풀려. 정답은 2번이야. 답은 4가 똑같습니다. 됐죠,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30번을 보도록 할게요. 30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문제는 이론이 좀 필요한 문제인데, 자, 봅시다. 4의 64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시그마 요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k는 0부터 64까지 k제곱 곱하기 64ck 그 다음에 3의 64 마이너스 k의 값을 고르는 문제고요. 자, 이 문제는 이론을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자, 이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은 이항 분포에 나와 있는 BMP라는 이항 분포에서 이제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BMP에서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평균을 구하거나 분산을 구하는 건 되게 쉬워요. 누구나 다 하는 공식이죠. 자, 평균을 EX라고 합니다. 자, MP가 되고 그 다음에 VX는 MP의 1-P가 되는 것. 뭐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죠. 자, 이거 말고 추가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항 분포는 원래 나오는 그 단원 자체의 큰 중단원 이름은 이산확률 분포예요.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이산 확률 분포는 반드시 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XP라는 이런 표를 만들어야 돼요. 표를 만들어가지고 각각의 확률을 구할 때는 반드시 이 표 안에서 문제를 푸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이상확률 분포는 요 확률을 구하는 확률 질량 함수가 정해진 함수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자, px는 x라고 합니다. 자, 확률을 구하는 함수예요. 이렇게 됩니다. ncx p의 x제곱 1-p의 n-x제곱이라는 걸 갖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요 p가 요게 p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개별 확률을 구할 때 이 공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x라는 것은 항상 0부터 쭉 나가서 n까지 나가는 이런 구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 표 안에 그려지는 것은 x는 뭐 요렇게 해서 n번째 나오는 요 xp 이렇게 쭉 해서 여기 마지막에 이제 n 들어가는 거겠죠. 0부터 n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이제 확률을 구하냐면 요 p가 요 공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시그마를 씌워주게 되면은 결국은 시그마 xp라는 공식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시그마 x는 0부터 n까지 원래 요 공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x번째에 있는 요 일반항을 가지고 확률을 만드는 거죠. 요렇게.
요것이 원래 이항 분포에서 평균을 구하는 원래 완전체 공식이야. 아, 빼먹었네. 죄송합니다. x를 빼먹었네요. 시그마 xp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봐야 돼. x 곱하기 이 부분이 p. 즉, 시그마 xp 자체가 평균을 만드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vx는 원래 어떻게 하는 겁니까? vx는 이 x 제곱의 평균에서 빼는 거죠. 여기는 요 놈을 빼는 거야. 요게 되어지는데 요 2x 제곱을 구하는 공식이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x 제곱은 여기는 이 변수가 x가 아니라 x 제곱을 바뀌기 때문에요. 시그마 x는 0부터 n까지가 되고 여기 변수가 x가 아니라 x 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이 식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 식을 만약에 k를 x로 바꾸게 되면 완벽히 이 구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2x제곱은 얘가 넘어가 버리면은 아주 또 기본적인 공식으로 vx 플러스 2x 평균의 전체 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이 구조를 알지 못하면 이 문제가 안 보여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할 일은 뭡니까? 얘가 x제곱 p라는 이 구조 때문에 bnp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b에서 n은 64가 되는 것은 기본이죠. 0부터 n까지이기 때문에 n은 64가 돼. 근데 지금 p를 모르겠어. 자, p를 구하려고 저 식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하는 것은 k를 x로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우리가 익숙하니까 이렇게 바꿔서 이 문제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64cx가 되고 3의 64 마이너스 x가 되면서 4분의 요 식을 안으로 집어넣는데 여기 뒤에 맨 밑에 붙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4분의 1에 6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할 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지수끼리 계산할 때는 밑을 통일시키거나 지수를 통일시켜야 되는데 지금 지수를 통일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x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에 x를 다 곱해주는 순간 식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4분의 1에 마이너스 x를 곱하고 4분의 1x 곱했기 때문에 식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요 두 개가 이제 묶이면서 얘는 4분의 3에 64 마이너스 x가 돼요. 됐죠, 이제 완벽하게 x제곱이라는 식과 그 다음에 여기가 p가 돼버려. 그래서 지금 x제곱 p라는 완벽한 2x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뭐가 된다? x 밑에 있는 요것이 항상 확률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여기가 4분의 1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거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공식에 의해서 vx, 즉 n p 1 마이너스 p, 요게 이제 vx가 되는 것이고요. 2x의 제곱은 2x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np가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얘를 읽자마자 이항 분포라는 게 읽혀져야지만 요 구조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16 곱하기 4가 돼가지고 12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4, 1은 4, 4, 24 해가지고 16의 제곱은 256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68이라는 답이 나오고 정답은 1번 되겠죠. 요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구조를 아시게 되면 이 문제는 상당히 간단하게 문제가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교과서 문제, 미래의 교과서 문제나 그 다음에 다 미래의 교과서 워크북 문제들이네요. 다 동일한 구조로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요. 그냥 이 문제는 미래의 교과서 문제 여기다 적어가지고 바로 볼게요. 자, 5의 25분의 4의 x제곱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이제 분산을 구하는 거네. vx. 이 상태에서 분산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얘도 이항 분포에서 보다시피 확률을 구하는 확률 질량함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보이죠.
일단 B에서 N은 25가 되는 것은 뭐 쉬워. 결국은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 놈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5분의 1에 얘를 25제곱 이렇게 바꿔주고 얘가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얘는 x제곱이고 얘가 25가 되는 거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5의 x제곱을 여기다가 이렇게 나눠주고 5의 x제곱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식은 한 개도 안 바뀐 거죠.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25cx가 되고 얘는 5분의 4의 x제곱이 되면서 이 부분이 얘가 5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까 5분의 1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자, 5의 x를 5분의 1의 마이너스 x로 바꿔주게 되면 완벽한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이항 분포가 된 거잖아. 그래서 항상 x 밑에 있는 요 놈이 확률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답은 되게 쉽게 문제가 풀려요. 25 곱하기 np n-p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4가 되는 그런 문제였었어요.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좀 끊었다 갈게요. 일단 여기는 그대로 뒀어요. 아직 건들지 않고 30번 문제 같은 요 문제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죠. 요 문제는 요 두 개의 내용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하나가 더 추가돼야 돼. 뭐가 돼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항 분포의 전개식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항 분포 아니라 이항 정리죠. 이항 정리. 이항 정리의 전개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 내용들과 그 다음에 추가로 요 내용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a 플러스 b를 n제곱할 때 얘는 시그마가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r을 쓰는데 그냥 x로 바꿀게요. 얘랑 통일선 시키기 위해서는 x는 0부터 n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ncx 그 다음에 a의 n제곱 그 다음에 b의 n-x 이렇게 구조가 나와. 이항 정리의 전개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x가 있으면 이항 분포에서의 평균, 여기 x제곱이 있으면 이항 분포에서의 분산, 여기 x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항 정리의 전개식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아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자 보자. 쟤를 가지고 분리를 할게요. 시그마 k는 0부터 90까지 k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90ck 뭐 x로 바꾸는 게 좋은데 뭐 그냥 그대로 풀게요. 어차피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요렇게 구조가 나왔지. 그 다음에 3을 오른쪽에 넘겨가지고 시그마는 이렇게 분리를 시킵시다. 이렇게 분리시켜서 문제를 만들자. 그 다음에 3이 있고 3을 앞으로 당길까요? 이렇게 해버릴까? 그 다음에 그대로 두면 요렇게 구조가 만들어지고 요놈과 요놈은 아예 다른 겁니다. 왼쪽 거는 이항 분포야. 이항 분포. 요거 보이죠? x제곱 p라는 정확히 말하면 얘는 이항 분포 즉 90, x 밑에 있는 요것이 확률이 되면서 이렇게 이항 분포가 만들어지지. 여기서 2x제곱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얘 2x제곱은 이 공식이죠. vx 지웠네요. 2x제곱 넘어가서 vx 플러스 2x의 제곱이기 때문에 vx는 90 곱하기 3분의 1 np 그 다음에 n-p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0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이것이 평균이 되고 제곱을 하는 순간 2x제곱의 계산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약분돼 버리고 10 곱하기이기 때문에 10 곱하기는 20이죠. 20 플러스 3 3은 900이 돼버리네. 이렇게 되는 것이 첫 번째에 대한 구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달라요, 여러분. 두 번째는 녹색으로 합시다. 두 번째는 얘가 이항 분포라고요. 이항 정리라고. 이항 정리. 이항 정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a 플러스 b의 n제곱인데 n이 90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3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1이야 그냥. 여기다가 3을 더하면
답이겠죠. 그럼 정답은 923이 되는 그런 문제네요. 그래서 얘는 왼쪽 것과 오른쪽 것에 대한 정의 문제예요. 정의 문제. 그러니까 읽을 줄 모르면 볼 수 없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문제는 거기 위에 있는 미래의 교과서 워크북에 있는 그 ABC 구하는 문제 있죠? 이 문제랑 같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적읍시다.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나서 적을게요. 이거 다 안다라고 치고 이제 문제를 적을게. 자, 봅시다. 거기 위에 있는 워크북 문제예요. A가 시그마 x는 0부터 8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8cx 2분의 1의 x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의 8-x가 되는 것이 A고, 자, B는 시그마 x는 0부터 8까지, 구조는 비슷하지만 아예 다른 거죠. 위에 거는 이항 정은이란 걸 알겠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항 분포죠. 이항 분포에서 평균을 구하는 거야. x 곱하기이기 때문에 이 구조가 보여야 됩니다. 아예 다른 식입니다. 자, 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시그마 x는 0부터 8까지 x제곱 곱하기 이 부분은 땡땡 할게요. 그냥 됐죠? 요거는 이항 정리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에 그 다음에 8제곱 되는 것이야. 그래서 1 돼버려. 그 다음에 요 B하고 C는 이항 분포에서 문제를 푼다. 여기는 X가 있고 여기는 X제곱이 있어. 그리고 이 두 개 다 P죠. 이렇게 됐지. 위에 거는 평균, 아래 거는 2X제곱. 자, 그래서 얘는 이항 분포가 중요해. 그래서 N이 8이죠. 8. P는 X 밑에 있는 게 P야. 여기서 위에 거는 2X를 구하는 걸 했죠. 평균은 8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가 된다. 자, 아래 것은 2X의 제곱. 그래서 얘는 8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VX에서 요 놈을 제곱한 것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 2, 8 16 더하기 2는 18 되는 것을 알 수 있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A 플러스 그 다음에 10B 플러스 C가 되는 거니까 A가 1이야. 100 플러스 B가 4죠. 40 플러스 C는 18. 그래서 3개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158 되는 구조. 아시겠죠? 그래서 30번은 사실은 좀 이론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 문제가 되게 쉽게 보이는 것이고, 만약에 이론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이 문제는 읽혀지지가 않아요. 이해되시죠? 이거 학생들 많이 풀려봤는데 생각보다 이거 맞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항 분포에서요. 이항 분포에서 요 부분들을 되게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데 얘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요거 두 개가 보이는 거야. 파란 부분이. 여러분들 빨간색만 외우고 있잖아. 그럼 안 된다고. 알겠어요? 요 파란 부분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문제들이 보이는 거야. 됐죠? 나중에 내가 또 기회가 되면 이항 분포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테마별로 이렇게 문제를 쭉 풀어주는 그 시간에 다시 공부하도록 합니다. 31번 문제는 이제 수능 특강에 있는 이것도 먼저 풀게요. 자, 수능 특강에 있는 이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이제 위에 거를 풀 건데요.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이 기출문제는 사실은 좀 많이 어려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이러한 꼴에 대한 부분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 이 주제가 뭐예요? 그쵸? 등비급수 활용 문제죠? 등비급수 활용 문제는 뭐 모의고사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고대 같은 경우는 고대 기출 문제에서는 맨 마지막 문제는 항상 이 문제였었어요. 그 등급수 활용 문제는 일반적으로 1번으로 다 풀려. 당연히 1-R분의 A를 묻겠죠. 그래서 A와 R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을 그냥 구하면 돼. 초항은 그냥 구한다. A는 구한다. 첫째 항 구하고요. 그래서 R을 구하기 위해서는 R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주로 넓이를 많이 묻죠. 근데 R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길이를 구해야 돼요. 길이의 B, 즉 닮은 B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닮은 B. 만약에 닮은 B가 M 대 N이라고 쳐요. 주로 이제 앞에 이렇게 1항이 더 크고 작아지는 항이 돼야지 등급수가 되기 때문에 M 대 N 쓴다 그러면 얘의 공비는
n분의 n이 공비인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주로 묻는 게 넓이기 때문에, 자, 넓이의 b는 제곱의 b다. 그래서 m제곱 대 n제곱이 되는 것이고, 얘 공비가 m제곱분의 n제곱, 즉 m분의 n의 제곱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되게 쉽게 풀려요. 대부분이 다 첫째 항과 이게 문제 풀려요. 근데 공비를 구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두 번째 항은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자, 닮은 비 가지고 풀어요. 닮은 비 가지고 푼다는 얘기는 A2는 구하지 않는다야.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이렇게 풀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첫째 항과 그 다음에 닮은 비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대부분의 문제가 풀리는데 이 문제에도 되게 쉽게 문제가 풀려요. 하지만 위의 것이 얘 구조를 안 풀려. 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구하려고. 자, 첫 번째, 첫째 항을 구하자. 얘부터 먼저 할게요. 첫째 항을 구하면 A는 넓이야. 근데 반원이죠. 요 길이가 2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1이겠죠. 그래서 2분의 1. 파이 R 제곱 해가지고 파이 해가지고 A는 2분의 1 파이가 됐어. 그럼 두 번째 이제 뭘 한다? 이제 공비 구하는 거야. 그래서 닮은 비 가지고 한다, 항상. 닮은 비는 뭡니까? 항상 여러분, 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요 큰 사각형으로 봐야 돼. 요렇게 보는 게 좋아. 요 노란 것 대, 요 파란색의 요 두 원의 닮은 비를 구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 길이의 비를 구하는 거죠. 자, 길이의 비를 보려고 보니까 조건이 얘랑 그냥 2대 1이라고 밖에 안 나왔어. 그거밖에 안 나왔죠? 그리고 말들이 되게 긴데요. 필요할 것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닮은 비를 찾기 위해서 문제를 읽어보는 거야. 읽어보니까 요 길이가 2대 1이라는 것밖에 안 나왔지, 이렇게.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은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런 식의 직각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다. 됐죠? 이게 얼마가 됩니까? 요 길이는 여기에서 요 2a를 뺀 거죠. 그래서 1-2a가 된다. 그리고 요 길이는 그냥 반지름의 길이니까 1 되고요. 요 빨간 길이는 얘에서 a를 뺀 거니까 1-a가 돼. 그래서 피타고라스로 그냥 a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를 구한다. 닮은 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a가 필요하잖아. a 구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a를 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빨간색 피타고라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a제곱 1-a의 제곱 플러스 빗변 1-2a의 제곱은 1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a를 구하시면 돼요. 구해봅시다. 얘는 a제곱 2a제곱이니까 5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이니까 6a 플러스 1 플러스 1 사라지니까 1 돼버려. 이차니까 a가 두 개가 나오겠네요. 둘 중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겠지. 그럼 a는 5분의 1과 1인데 1은 될 수가 없다. a가 1이면 원래 이걸 말하기 때문에 따라서 a는 5분의 1이야. 그러면 닮은 비는 어떻게 돼? 닮은 비는 요게 2고 이렇게 합시다. 요게 1이고 5분의 1이니까 닮은 비는 1대 5분의 1이야. 즉 5분의 1이 r이죠. 근데 제곱의 비이기 때문에 5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1의 제곱이 공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끝났죠?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 이제. 마지막 1-r분의 r은 5분의 1의 제곱 25분의 1분의 첫째 항은 2분의 1 파이야.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겠지. 그래서 얘가 25분의 24가 되고, 그러니까 24 곱하기 2는 48분의 25가 되고요. 이게 답이죠. 48분의 25파이. 근데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요. 이거 두 개 더하는 걸 물었으니까 정답은 73 되는 구조예요. 자, 없어요. 닮은 비를 그냥 구하시면 돼, 닮은 비. 핵심 닮은 비라는 거야. 자, 그런데 1번들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풀리는데 지금 가천대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걸로 문제가 풀리지 않게끔 만들었어.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이제 1번으로 안 풀릴 때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 됐죠? 요거 지울게요. 그림 다시 한번 그립시다. 여기 주어진 그림은 요렇게 이스라엘 국기가 그려져 있어. 이렇게 해서 그림이 잠깐만요.
그렇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국기 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계속 붙는 거야. 이렇게 이제 붙는 구조로 해서 그림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계속 쭉 붙어가지고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제 1번으로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것을 그림으로 봐도 좀 확인이 되지만 사실 해보면 돼요. 이거 안 돼. 1번으로 안 돼.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냐면은 일이 안 될 때에 대한 풀이에요. 일이 안 될 때는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 요렇게 구조가 안 나오는 경우는 나열시켜 보는 거야. 나열시켜서 규칙을 찾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해? 나열시켜서 찾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일단 요 삼각형이 하나가 주어졌어. 이 넓이가 1이래요. 그러면 1에다가 여기 붙어있는 요거 3개를 더하는 거잖아. 자, 요거 3개를 더하는 건데요. 요거 3개를 더한다. 파란 거. 요 파란 게 얘는 길이의 비가 지금 1대 3분의 1이잖아. 그럼 넓이의 비는 1대 3분의 1 제곱이니까 9분의 1 되는 거죠. 9분의 1. 즉 다시 말해가지고 얘는 3개가 있는데 걔가 각각 9분의 1씩인 거야. 요렇게 구조가 만들어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요 파란 넓이는요, 요 하얀 넓이에 9분의 1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 왜? 닮은 비가 1대 3분의 1이니까 넓이의 비는 1대 9분의 1이지. 그럼 넓이는 9분의 1 되는 거야. 그 3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노란색인데 얘가 이렇게 2개씩 붙어 있죠. 2개씩 붙어서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12개가 돼버려. 그러면은 12개가 되는데 걔는 넓이가 얼마냐면 요 파란 것에 또 9분의 1이야. 즉 9분의 1의 제곱이 되어버린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를 더 만약에 그린다고 치면은 이렇게 붙어버려.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버리는 그림에서는 이렇게 돼버려서 각각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 8개가 되고 8개가 6개이기 때문에 48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쟤는 또 9분의 1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아시겠죠?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는 첫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에는 3분의 1이라는 공비가 생기는데 여기는 3분의 1도 아니야. 그래서 첫째 항부터 공비를 이루지가 않아요. 등비수열은 요때만 등비수열이야. 즉,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1 플러스가 되고 요 놈이 등비수열이란 말이야. 요 놈이 등비수열이라고요. 첫째 항은 9분의 3, 즉 3분의 1 되는 것이고요. 공비가 얼마가 되냐면 보다시피 3, 4, 12, 4가 되고 9분의 1을 곱하기 때문에 9분의 4라는 공비를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야. 4가 되고 9분의 1 되는 거니까 9분의 4가 되는 거야. 그게 공비가 9분의 4가 붙어버려가지고 요 1이, 그러니까 첫째 항은 공비를 이루지 않고 등비수열을 이루지 않고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열시켜서 규칙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였었어요. 사실은 많이 어려워요. 쉽지 않은 문제였었죠.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9를 곱해서 푸시면 답이 나와. 그러면은 9 빼기 4니까 5분의가 되고 3, 3은 9, 5분의 3 해가지고 정답은 5분의 8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어. 그러니까 사실 뭐 등비급수의 문제에서, 활용 문제에서 2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혹시라도 1번으로 안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열시켜서 내가 스스로 규칙을 찾아보는 이런 훈련, 이런 것도 해보면 좋아. 가점대 갖고 있는 특징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내는 것을 이게 별로 따라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다 잘 기억하시고 내가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는 항상 신중하게 푸는 걸 길러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이게 내용이 조금 낯설어 보여도 내용은 뭐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일단 뭘 구하는 거냐면은 S1과 S2가 같을 때 K를 구하는 게 문제였었어. 자, 그럼 당연히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S1과 S2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넓이를 구하는데 얘는 쉽게 말을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는 X축에서 넓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 이런 식의 넓이를 구한다 그러면은 뭐 0부터 여기까지의 이 넓이를 구할 때는
fx, dx를 쓰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넓이 구하기가 두 가지가 있는 것 아시죠? 자,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x축 위로 넓이를 구하는 거야. 자, x축 위. 즉, 어떻게 하는 거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그래서 x축 위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넓이를 구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푸는 게 있어. 그러니까 y축에서 이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fa부터 fb까지를 쓰고요. 요때는 요 함수 자체가 여러분 fx가 아니라 f 인버스 x가 돼버려요. 요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있어. 요거는 이제 y축을 기준으로 푸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을 알아야지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y, d, x라고 하고 얘를 x, d, y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y에 대한 적분인데 식이 x가 되는 거잖아. 얘는 x에 대한 적분인데 식을 y를 쓰는 거야. 그럼 이게 x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고 이게 y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요거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냥 이 노란 걸로 문제를 풀어줄게요. 이게 더 쉬울 거야. 자, 노란 걸로 문제를 풀어줄게요. 다시 한번 할게요. x축에서는 y dx가 되는 거고 y축에서는 x dy가 된다는 것을 아시면 이 문제 되게 쉽게 풀려요. 자, S1은 보다시피 여기가 K야. 그럼 K부터 8까지가 되는 거죠. 인테그랄 K부터 8까지가 되고 X dy잖아. 그래서 X를 구하자. 그럼 얘는 X는 Y의 3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Y의 3분의 1제곱이 들어가고 여기에 dy가 되는 것이 S1이야. 됐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는 y의 3분의 1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먼저 1을 더해. 그럼 y의 3분의 4가 되죠. 그리고 얘가 여기 역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 기본이죠.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 그럼 얘는 4분의 3에 8이 들어가는데 8은 2의 3제곱이야. 2의 3제곱이니까 3 사라져가지고 그냥 2의 4제곱이 되어버립니다. 마이너스 k 집어넣으면은 요렇게 되는 것이 S1이죠. S2는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전체에서 얘를 날리는 거야. 이 부분을 뺀다고. 그래서 사각형이 뭐가 됩니까? 사각형은 4K지, 4K. 4K에서 요 녹색 부분을 이제 빼려고 그래요. 녹색 부분은 방금 했던 이 방식을 쓰는 거죠. 인테그랄 0부터 K까지가 되는 거고 식은 얘가 되죠. 똑같이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적분하게 되면 얘가 요 식 그대로 되고 여기가 K가 되고 여기가 8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대로 여기다 K를 집어넣으면 이 식 그대로 나오네요. 됐죠?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바뀌고 쏘리 0이죠. 0 지금 0 상관없이 0 사라집니다. 어이구 두 개 같은 거니까 당연히 이거 사라지네. 그냥 아싸라 비하가 되네요. 그리고 얘가 2, 4, 4, 16이니까 4, 16 12가 돼버려. 그러면 4K가 10이니까 K는 3되는 이것도 상당히 쉽게 문제가 풀리는 거네요. 그 넓이 구하는 요 방식 있죠? 요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풀이도 몇 줄 안 되게끔, 그리고 여기 부분이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문과 학생들이 이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n이 정수일 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먼저 이렇게 오고 있잖아 우리. 됐죠? 근데 이게 정수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더하는 건 똑같아.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거 두 개의 관계, 요 두 개의 관계가 역수 관계라는 것을 아시게 되면 여기가 3분의 4라는 건 알겠죠? 3분의 1을 더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는 역수인 4분의 3 되는 것까지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시면 좋아. 요 세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였었어요. 됐죠? 근데 EBS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능 완성 문제죠. 이것도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것도 끊어갑시다. 저건 이제 수능 완성이 있는 문제, 똑같이 이제 S1, S2가 같다라는 것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결국 K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문제가 똑같죠? 문제 구조는 같은데 푸는 방식이 좀 달라요. 쟤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요 이차함수에 딱 걸려버리면서, 요 안에 있는 S2랑, 요 바깥에 있는 S2가 같다라는 건데, 자, 보다시피, 여러분, 여기 있는 요 안에서, 얘랑 1번을 더한 요 넓이, 사각형의 넓이랑, 여기 안에서, 이차함수 안에서 1과 S2를 더한 게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각형의 넓이가 곧 이차함수 안에 있는 이 넓이랑 같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냐면은, 1 플러스 S1은 1 플러스 S2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 그래. 그럼 1번은 그냥 직사각형 넓이 아닙니까? 요 직사각형 넓이는, 요거는 직사각형이야. 그래서 가로가 이 세로가 K니까 이 K가 돼버려. 요렇게. 자, 요거를 구하려고 되는데, 요거는 이차함수의 넓이야. 이차함수와 직선의 넓이는 공식을 알면 되죠. 이거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알면 되는 것 아니야. 이차함수와 직선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가장 기본이요. X는 6분의 절대값 A, 최고차항 개수가 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되는 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지 문제가 풀린다. 빨리 풀려요. 안 그러면 다 적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따로 또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넓이할 때 한번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냥 공식만 대입합시다. 자,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는 어차피 이차함수의 최고차항 개수는 이걸 말하는 건데, fx에서 지금 최고차항 개수를 요거씩 구해야 되겠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지금 2차 함수인데 2,2와 0,1을 얘를 지나. 즉, fx의 식을 먼저 구합시다. 일단 최고차항 개수 몰라. 하지만 1,0을 지나는 걸 알겠죠. 꼭지점이 1,0 위에 있어. 자, 식을 세우려고 그래요. 요것이 지금 0,1 지나니까 a가 구해지죠. 0,1을 집어넣어서 a를 구하자. 그러면 a가 2가 되네.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2야. 최고차항 개수만 필요해요. a가 2야. 2가 되죠. 그리고 베타가 만나는 게 여기 2가 되는 거잖아. 이게 베타가 되는 거고요. 알파는 0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쓴다. 그러면 얘가 2의 세제곱은 8이야. 그럼 3분의 4가 돼가지고 3분의 8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요것이 2K네. 이거 그냥 알면 되게 몇 줄 안 되게끔 문제가 풀리네요. 그래서 얘는 3분의 4가 되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요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네요. 한 개도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넓이는 그냥 따로 쭉 테마별로 정리해가지고 가천대 기출 문제 가지고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무리 칩시다. 자, 3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이 복잡해 보이고요. 이 문제의 출처를 보게 되면 저기 EBS 모의고사 문제죠. EBS 모의고사는 사실은 원래 EBS 연계 교재가 아닌 것 아시죠?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냥 출제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외에 마지막에 발간하는 EBS 모의고사에서 21번 문항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사실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론을 알고 있으면 이론대로 풀어도 이 문제가 복잡하지 않지만 이론이 아니어도 사실 이 문제 해석하는 거 어렵지 않아. 자, 이론 정리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이론으로 문제 풀지 않고 그냥 요거 식으로 문제 풀게요. 요 식만 해석하자. 요 식 어렵지 않아요. 적분한 값이 0이라는 얘기잖아. 즉 다시 말해가지고 얘는 fx의 0-3 즉 f0-f3은 빵이란 얘기죠. 즉 f0은 f3이란 말의 의미야. 그냥 의미대로 풀자고요. 얘는 f3 빼기 f0 이게 마3이네요. 미안합니다. f3 빼기 f0 0이니까 또 f3이랑 같다는 얘기지. 그리고 얘는 f5 빼기 f3 또 f5랑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요 식에서 그냥 0, 마3, 3, 5의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 당연히 여러분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야죠. fx의 그래프를. 얘는 지금 f'x의 그래프 아니야. 그래서 풀마로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풀마 이렇게 그림을 그려. 그러니까 원래로 말하면 여기가 좀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좀 더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간 이렇게 해서
요렇게 그리면 요것이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fx를 그리면서 마이너스 3, 0, 3, 5가 똑같으니까요. 마이너스 3 여기가 여기 떨어지고 0도 여기 떨어지고 3도 여기 떨어지고 5도 여기 딱 떨어져가지고 값이 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4개가 다 똑같아야 돼.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이 똑같은 게 원래 그림이야. 됐죠? 근데 문제 보니까 F0은 0이라고 기억해서 나왔네? 즉, 이 자체가 X축 역할을 하는 거잖아. X축 역할을 해버려. 그러면 FA는 플러스 양수가 되고, FB는 음수가 되고, FC가 양수니까 풀마풀. 즉, 얘는 음수가 되는 것은 맞는 얘기죠? 그게 오케이야. 됐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니은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3과 3에서 최소값. 그러면 마이너스 3과 3의 최소값은 이렇게 그래프가 나가는 거니까 여기가 최소값이네요. 그래서 얘는 요 값이 아니라 FB다죠. FB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야. 디귿은요. 디귿도 되게 쉬운 개념이긴 한데 보다시피 여기 절대값이 나온 건 항상 넓이를 말해. 자, 절대값에 대한 적분은 다 넓이를 말하기 때문에 저거는 뭐냐면 A부터 여기가 A잖아요. 여기 A잖아요. A부터 B까지 이렇게 나와있지. 그러면 얘가 넓이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쭉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쵸? A부터 잠깐만요. B까지 여기 올라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B부터 C까지에 대한 적분값을 말하는 거네. 얘는 적분값을 말하는 거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냐면은 쟤를 그냥 적분하면 되는 거야. 쭉 다시 말할게요. 여기서 보다시피 요 부분이 식이 바뀌어 버려요. 여기가 마이너스 fx가 돼버린다. 아, 죄송합니다. 내가 좀 착각했네. 이 부분이네, 그쵸? 적분 프라임 x에 대한 넓이니까 얘는 요 부분에 이 넓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 파란 넓이를 말하는 거야. 이 넓이가 B부터 C까지는 요 넓이 말하는 거죠. 요 넓이보다 작은 면이잖아. 그래서 이 넓이는 어떻게 합니까? 얘는 F 원래 저희를 적분하게 된 fx가 되는 건데요.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반대가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끼워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원래 아래에 있던 걸 위로 올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fx를 가지고 적분하는 거야. a부터 b까지가 되는 거고 얘가 작다가 나오는 거죠. 얘는 x축 위이기 때문에 그냥 fx 적분을 하고 b부터 c까지가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fb가 되고 fa 마이너스 fb가 돼버리네. 얘가 작다. 얘는 뭐가 됩니까? fc 마이너스 fb가 되면서 그냥 이렇게 지워주고 디귿은 맞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냥 식으로 문제 풀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은 그냥 식으로 문제 푸는 것으로 간단하게 푸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제가 다음에 이것을 의미로 파악하는 것을 알려드리게 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깊이 있게끔 나오는 문제들은 적성고사에서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식으로 문제 푸는 것들을 가지고 훈련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옆에 EBS 문제도 되게 쉽게 문제가 풀려요. EBS 문제는 특별하게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기억이에요. 1번이에요. 또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풀이를 하지 않겠습니다. 답은 기억이에요. 1번입니다.